이름이 예쁘죠, 사랑니. 사랑니는 우리가 그냥 되게 아프고 뽑아서 막 없애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되게 나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되게 예쁜 이름이야. 사랑니는 대부분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요.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진화해가지고 나왔다 뭐 퇴화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오늘은 사랑니가 뭔지, 어린 친구들은 아직은 먼 얘기긴 한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치아의 종류는 유치랑 영구치 있죠. 유치는 어릴 때만 쓰는 치아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유치랑 영구치를 크게 나누는데, 유치는 옛날에 설명해 준 게 젖먹이 때 쓰는 치아다 이런 얘기긴 해. 어쨌든 아기 때 쓰는 치아고, 그게 한 초등학교 정도랑 좀 비슷한 시기에 걸쳐서 빠지고 나오는 게 되지. 근데 새로 나오는 거는 영구치. 영구적으로 쓴다는 표현이긴 한데 영구적으로 쓰진 않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영구치를 교환이 되고 있겠지. 그러면은 영구치에는 뭐가 있냐? 유치에도 물론 있어요. 전치, 구치로 나눈다고 했었어, 선생님 저번에. 영구치뿐만 아니라 유치도 전치랑 구치가 있는데, 우선은 크게 나눠서 전치는 앞에 있는 치아, 이거를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 나눠요. 중절치는 뭐겠어? 제일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야. 측절치는 뭐겠어요? 측면, 이런 말이잖아. 지금 두 번째 있는 게 측절치야. 견치는 뭘까? 견치는 송곳니를 견치라고 해요. 전치는 앞에 있는 치아란 뜻이고, 그러면 절치는 뭐야? 절치는 이게 한자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를 때 쓰는 치아란 뜻이야. 구치는 절구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어금니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구치, 대구치. 소구치는 뭐겠어? 작은 구치. 대구치는 큰 구치. 소구치는 두 개 있어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대구치는 세 개가 있는데 슬슬 느낌이 오지. 여기서 사랑니는 뭘까? 제3대구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하고 위를 본 거야. 여기까지가 앞니, 송곳니까지도 전치라고 치긴 하죠. 여기서부터는 어금니야, 구치. 제3대구치가 사랑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구치는 총 사랑니 제외하고 28개가 있는 거예요. 봐, 앞니,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 3개고. 여러분들 이렇게 혀를 셌을 때 7개가 아니면은 걱정해야 돼. 뭔 일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사랑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거면 그래도 양반이야. 진짜 기상천외한 사랑니가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큰 어금니 2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왜 사랑니라고 했을까? 물론 사랑니를 처음에 누가 사랑니로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사랑니는 정말로 사랑을 할 나이에 나온다라고 해서 붙여진 거야. 옛날에는 어른이 돼야지 사랑을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나오는 치아라고 해서 사랑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첫사랑이 언제였어? 그래서 치아에 이름을 붙인 게, 사랑니는 되게 재밌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재밌는 이름을 붙였을까? 선생님의 의견이기는 한데, 사랑니는 정말 아프잖아요. 사랑니 꽤 아프거든? 뺄 때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아팠으면 하고 예쁜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그리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는 위즈덤 티스라고 불러. 위즈덤이 뭐야? 맞아요. 어른 될 때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랑니가 안 나면 아직 뭣도 모르는 애들이라는 거야. 사랑니가 날 때쯤 되면 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사랑니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사랑니를 놔두면 맞아, 옆에 치아를 건드려서 옆에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뭔 일이 있을까? 근데 사랑니가 잘 나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굳이 안 빼도 되긴 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 사랑니가 워낙 맨 뒤에 나기 때문에 우리 입속에서 거기까지 칫솔이 들어가서 닦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지금 있는 자리 양치질도 못하는데 그 뒤에서 비좁게 나면 양치질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여기가 엄청나게 더 컸었을 과거 인류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진화했잖아. 여기 좀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사랑니는 보통 빼는 걸 택해. 자, 요거는 뺄 것 같아, 안 뺄 것 같아?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건 똑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빼는 게 나아. 여기에 음식물이 고일까 안 고일까? 고이겠죠, 엄청. 그럼 칫솔질 어떻게 할 거야? 칫솔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칫솔이야. 여기가 앞이잖아. 칫솔 이렇게 들어가잖아. 안 닦이지. 그럼 얘는 똑바로 나오면은 닦을 수 있지. 근데 얘가 밑에 있지. 음식물은 계속 고여. 닦아도 여기가 안 닦여. 그러면은 빼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랑니를 무조건 빼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랑니를 빼는 게 낫겠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이 고생만 한다 싶으면 이제 빼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똑바로 나오고 다른 차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잘 관리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빼지 않고 두라고도 합니다. 얘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우선 여기서 안 좋아지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사랑니가 저렇게 난다고 해서 앞에 있는 치아들이 줄줄이 밀리지는 않아요. 흔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나 옛날에는 아래 앞니가 굉장히 가지런했는데 사랑니가 나면서 얘가 밀어서 틀어졌어요 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 어른들 중에 아주 본인의 주장이지.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니가 하나고 이 앞에 14개 하나하나가 14개를 밀겠니? 힘이 되겠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앞니가 내 생각에 옛날에는 내가 되게 예뻤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원망할 대상 하나를 찾는 거야. 말도 안 돼. 만약에 사랑니가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 얘가 얘를 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차 여기가 썩어요. 얘가 얘를 밀면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점점 망가져. 녹거나 썩으면서. 그래서 사랑니 때문에 얘 뒤에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랑니가 잘못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관리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사랑니 뽑으러 온 줄 알았는데 사랑니랑 앞에 거 망가져서 둘 다 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를 망가뜨리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음식물 엄청 끼겠지? 그것도 문제. 그 다음에 잇몸 살에서 요만큼만 뚫고 나왔어. 그럼 여기 잇몸 어떨까? 계속 아프고 붓고 피나고 하겠지. 그게 염증이야. 위에는 보통 안 해. 위에는 안 째도 보통 나온 걸 그냥 빼면 돼. 이거 먼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사람 턱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뒤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봐봐. 이렇게까지가 보통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치아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턱뼈가 이렇게 있잖아. 턱뼈는 여기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요. 이렇게 생겼어, 우리 턱뼈는. 턱이 이렇게 생겼지. 만져지지, 턱뼈. 사랑니 어디서 나? 여기서 나지. 그럼 사랑니가 여기서 생길 때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공간이 없잖아. 뼈 공간이. 그러니까 똑바로 나오기가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 어릴 때 턱뼈가 아기 때 자라면서 더 작을 거 아니야, 여기서 턱뼈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긴다고, 사랑니 씨앗이. 그럼 사랑니 씨앗이 생길 때부터 이미 사랑니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생겨, 애초부터. 턱뼈 모양대로. 그러니까 얼굴이 큰 사람이 턱뼈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거야. 근데 얼굴이 작아. 얼굴이 커서 턱뼈 여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올 텐데. 그럼 턱뼈가 작아. 턱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 위로.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나?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니가 있으면 아래는 대부분 위랑 다르게 턱뼈의 모양 때문에 사랑니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빼야 되는 거야. 뺄 때 어떻게 빼? 째야지, 이렇게. 10명인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 여기 쪼개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빼냐면 사랑니를 빼는 거를 영상도 찾아보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을 거야. 알려줄게요. 사랑니를 뺄 때 입 안을 보면 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치아들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어금니를 가다 보면 여기 사랑니가 요만큼 보여,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잇몸이야. 그럼 잇몸을 이렇게 째요. 문을 여는 거야. 그럼 안에서 열면 잇몸 열었지. 그럼 여기서 요런 식으로 사랑니가 자리 잡고 있겠지. 열었으니까. 누워있으면은 치아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뺄 수 있을까? 못 빼겠지. 이렇게 빼야 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니 어떻게 빼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와 있어, 사랑니가.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위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입속에서. 그러면 조각이 나지. 얘를 먼저 조각을 빼내. 조각을 빼내면 여기 앞에가 비지. 여기 앞에 잘랐어. 여기 이렇게 치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어금니 이렇게 있지. 여기가 비었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끔찍끔찍 해가지고 얘를 일로 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겨서 뺄 수 있으면 그냥 빼는 거고, 쪼개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얘를 이렇게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니를 쪼개서 빼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당연히 빼야겠지? 얘랑 앞에 거랑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맹출했지. 얘는 아예 안 났죠. 그럼 얘가 빼기 쉬울까, 얘가 빼기 쉬울까? 얘는 다 째야지. 근데 아까 말했지, 안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앞에 치아가 망가져. 그리고 계속 부어. 이게 맹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에서는 계속 맹출하는 힘은 있기 때문에 계속 잇몸에 붓고 피나고 아픈 게 있어요. 계속 아파요. 사랑니는 진짜 중요한 게 발치후 주의사항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병원에서도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거든. 자, 지혈이 뭐예요? 피를 멈추게 하는 거. 그거는 지혈 중에 압박지혈이라고 하는 거지. 꽝 누르면 피가 멈추지. 지혈이랑 촉이 좋지. 자, 이게 아까 말한 꺼즈 압박. 사랑니 뽑는 거는 생각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릴 때 유치 뽑고 나서 1, 2분 뭐 손 물고 있고 5분 꺼져 물고 있고랑 달라요. 이거는 적어도 한두 시간 동안도 되게 꽉 물고 있어야 돼. 침 삼키면서. 근데 어차피 맞춰봤던 1시간은 가거든. 그동안 계속 물고 있고 해야 된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입에 침이 고이거나 피가 고이면 대부분 뱉지. 그게 제일 문제야. 입에서 피가 나면 뱉는 게 아니라 삼켜야 돼요. 앞에 써있지? 음압 발생 주의라고. 사람이 입에 피가 고이면 사람 심리가 맛도 없고 찝찝하잖아. 그러니까는 뱉게 되게 마련이야.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게 주의사항인 거라고. 뱉으면
침을 모아서 퇴뱉고 그러면 계속 힘이 가해지겠지. 그걸 음압이라고 해요. 음압. 압력이 떨어지는 거야. 음의 압력. 그러면 피가 자꾸 쭉쭉 나오겠지. 뱉는 힘만으로 피를 계속 내는 거. 그럼 지혈이 안 되지. 빨대는 왜 안 쓸까? 빨대를 쓰는 힘이 침을 뱉거나 피를 뱉는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입 안에서 계속 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를 삼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입에 계속 차니까 뱉지 말고 삼켜라라는 거고, 입에 고이는 거가 불편하면 결국은 뱉는 결정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주는 거야. 삼키라고. 주의사항이라는 건 그게 주의사항인 거예요. 수술 부위. 거기를 자꾸 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혀로 자꾸 만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이건 우리 다쳤는데 계속 파면 안 아물지. 그 다음 식단이나 생활습관을 조심하라는 얘기도 합니다. 마취가 돼 있을 때는 먹을 걸 조심해야 돼. 왜? 여러분들 치과에서 마취해 본 적 있어? 그럼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4살 같지가 않아. 그리고 움직임이 없어. 나는 분명히 입술이랑 입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마취가 되면 마비가 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럼 잘못하면 음식을 먹다가 내 볼과 입술을 씹어. 근데 우리가 가끔 먹다가 씹잖아. 근데 마취가 돼 있으면 모르지. 여러분들이 고기랑 밥 씹는 힘으로 내 살을 씹어버려. 엄청 크게 상처가 나요. 그래서 마취 풀리면 식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조금 찬 걸 먹으라. 얼음찜질하고 똑같은 거야. 야, 여기다가 찢어놓고 꼬매놓고 그랬는데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먹으면 당연히 아프고 불편할 거 아니야. 죽 같은 걸로 좀 식혀서 차게 드세요. 그래 안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딱딱한 거 먹으면 딱딱한 거 씹다가 잇몸을 누르면 아프겠지. 자, 이건 2, 3일간 격렬한 운동하지 말라, 사우나 가지 말라, 찜질방 가지 말라는 왜일까? 저거 다 하면 우리 몸이 열이 오르지. 혈액순환 되고.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돌겠지.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붓는 거는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붓는 거는 냉찜질. 그래서 냉찜질은 잘 알아도 우리가 어디를 다쳐서 부으면 얼음찜질 하잖아. 얼음찜질은 48시간 동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음찜질은 48시간 동안 하는 거야. 만약에 부었어 이미. 48시간 지났으면 얼음찜질이 아니라 뜨거운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둬요. 약은 꼭 먹어야겠지? 쉴 때는 내가 심장에서 피가 나오잖아.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데 심장보다 여기가 낮으면 피가 다 일로 와. 그래서 심장보다 머리를 높게 하고 쉬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거 어른들 뭐야? 금연금주. 담배 피고 술 마시면 100% 탈납니다. 100% 탈나요. 감염되기가 쉬워. 가끔 이상한 어른들이 술이 알코올이니까 소독하려고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알았지? 그다음에 뺀 자리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다고 칫솔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아물었던, 그러니까 우리 혈병이라고 하는데 피딱지, 피가 고여서 응고돼서 아물었던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오히려 좋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사랑니를 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사랑니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를 뺐다? 그럼 여기가 빈 공간이지 이렇게. 그럼 불안하지 않아? 아니 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 아물 때까지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밥 먹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밥풀이 들어가서 아물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지? 사람 몸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이게 많이들 하는 걱정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여기가 먼저 다쳐버리면 실제로 그런 식의 문제가 크겠지, 사람이. 여기서부터 차오르는 식으로 아물어요. 사람의 상처가 낫는 거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야. 안에서부터 차오르면서 되기 때문에 안에 밥풀이 들어간 상태로 위가 다치는 경우는 없어. 근데 꼬맬 때 이물질이 들어가놓고 꼬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이건 걱정되고 아래 밥풀 들어가서 아물까 봐 걱정돼서 거기를 파내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낫는다는 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사랑니를 나중에 뺄 일이 있으면 겁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빼면 되고, 뺀 다음에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통증이나 붓기도 별로 없이 잘 아물어서 건강하게 쓸 수 있어요.